도형의 방정식의 두 번째 단원이고요. 직선인데 이거 뭐 대충 중학교 때도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죠? 또 대충은 알고 있을 거고요. 아, 직선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그래서 보시면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직선 두 개에 대한 이야기. 얘도 직선 두 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공식 하나 나오는데 이거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앞으로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서뿐만 아니라 뭐 2학년 때도 써먹을 거고 2학년 때도 쓴다는 건 졸업할 때까지 쓴다는 거니까 이 공식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누구냐 하면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직선이니까 이제 함수 입장에서 보면 1차 함수다 그런 이야기인데 x도 1차 집어넣어서 뭔가 y의 좌표가 튀어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m하고 n은 문제에서 여러분이 찾아서 대입하셔야 될 뭐 일종의 숫자 같은 거일 텐데 우리 이 m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울기 이렇게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죠? 기울기의 정의가 뭐지? 기울기가 뭐야? 뭐 말로 하면 기울어진 정도. 근데 그죠? x가 변화한 거 분의 y가 변화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기울기의 정의는 우리 요 책에도 이렇게 써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거든요. 보시면 여기는 없구나. 다른 책에 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이거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읽을 땐 델타라고 읽어요. 그래서 델타 x 분의 델타 y인데 이 델타 x가 의미하는 건 x의 변화량이란 뜻이에요. 델타 y는 이제 y 좌표의 변화량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위에 점 두 개를 골라서 요 점의 좌표를 x1, y1, 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보면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x좌표 변화량 볼 거니까 이제 y좌표는 똑같이 만들어서 생각할 거고 y좌표의 변화량을 볼 거니까 x좌표 똑같이 만들어서 보겠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얘랑 x좌표 똑같을 거니까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랑 y좌표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우리 이거 그 평면좌표 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만들었던 피타고라스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어쨌든 기울기 자체는 요거 분의 요거 그게 기울기가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점이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었으면 이건 x2-x1 분의 y2-y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요만큼 변한다. 그래서 왜 우리 뭐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막 할 때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x가 이거보다 클 때 기울기 얼마고 이거보다 작을 때 기울기 얼마고 그래서 기울기가 3이면 뭐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하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막 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다 했던 내용이니까 알고 있을 거고 혹시나 싶어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요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x축과 이루는 양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요 길이를 세타 이렇게 생겼다고 봤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리 여기서 그 수선을 떨어뜨리면 얘도 이렇게 직각삼각형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보통 뭘로 표시하냐면 탄젠트 세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 탄젠트 뭔지 기억나죠? 삼각 B 할 때 했던 거야. 여기를 세타라고 보고 여기가 90도가 되면 얘가 사인이죠. 이게 코사인이고 탄젠트가 이렇게거든.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니까 탄젠트가 되겠죠. 그게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다 그 얘기야.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고요.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반시계로 돌리는 거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도 기울기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각도, 우리가 값을 아는 삼각비의 값을 아는 각도가 몇 개 없어요. 뭐 30도, 45도, 60도 요 정도 알고 있고 거기서 더 많이 알아봐야 0도, 90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 내는 건 그렇게 많지 않겠지. 각도 자체를 물어보고 기울기 구하세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몇 개 없으니까 아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로는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고 뒤에 오는 요 애는요. 이건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y절편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y절편은 이거 자체가 뭐 되게 특별한 거라기보다 x축, y축 그래프 그렸을 때 y축이랑 만나는 점. 그죠? x에다 0 대입했을 때 나오는 y좌표니까 y축이랑 만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0,n을 지나가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 혹시나 싶어서 이것도 아마 우리 앞에서 수업할 때 얘기한 적 있을 텐데 그 모든 직선은 좌표 평면에 그릴 수 있는 모든 직선은 다 기울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축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건 기울기가 0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0입니다. y축에 평행한 직선,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왜냐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인데 이렇게 생긴 직선이면 두 점 딱 잡았을 때 x는 요만큼 변했잖아요. 근데 y가 안 변했거든. 분자가 0인 거지. 기울기 입장에서 보면 x2-x1은 존재하는데 y2 빼기 y1이 없어요. 0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울기가 0인 직선이 될 텐데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엔 점을 두 개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y는 요만큼 변했는데 x는 안 변했잖아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인데 분모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기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의 경우엔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다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생긴 거 하나를 표현할 수 없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이제 y를 이쪽 편으로 넘겨서 는 0의 형태를 만드는 건데 이제 y 앞에도 누구를 붙여가지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게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부르는데 이름은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얘를 가장 많이 쓰는 모양새이긴 하고 요 녀석이 훨씬 더 직관적이긴 해요. 왜냐면 기울기랑 y절편이 바로 보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나타내서 는 0의 형태로 쓰는 것도 꽤 쓸 때가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쓰면 이렇게 생긴 직선도 나타낼 방법이 있어요. 뭘로 나타낼 거냐면 y에 0을 대입해버리면 되거든. 아니 b에다 0을 대입해버리면 되거든. 그럼 얘가 없어질 거니까 x는 뭐 마이너스 a분의 c다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직선도 나타낼 방법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서 는 0의 형태로 직선을 만들면 좌표 평면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요 모양도 앞으로 많이 쓰일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에다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세 가지가 더 나오거든요, 책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지나가는 한 점 x1, y1하고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요 점 지나갈 건데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직선 찾으세요거든요. 당연히 세상에 하나밖에 없겠죠. 요 점을 x1, y1이라고 할 거고 요 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뭐 이렇게 생긴 한 3분의 2쯤 되는 직선 그거 봐.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얘보다 더 기울어질 수도 없고 요 점이 아닌 다른 점을 지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y-y1은 mx-x1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그죠? 얘도 대충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지나가는 점 나오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약간 딱딱한 표현으로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x1, y1을 지나면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m이 되도록 하는 점의 좌치를 구하세요.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좌치를 구하세요. 그 얘기야. 그래서 얘를 x, y다 이렇게 두는 거라고요. 그리고 요거 둘 사이의 관계식을 찾을 건데 그게 뭐다? 얘랑 기울기가 m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x-x1 분의
y-y1이 m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x-x1을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만 한 게 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기울기의 정의를 가지고 만든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모든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일 녀석이 당연히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 또 나오는 건 뭐냐면 이번엔 기울기는 주어져 있지 않고요. 점이 두 개 주어진 경우인데 x1, y1하고 x2, y2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점이 두 개 주어진 경우인데 이거는 이거 가지고 뭐 따로 직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x1, y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x1, x2, y2라고 한번 치고 직선을 그어봐. 그러면 당연히 이거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 찾으세요인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그냥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실제로 찾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죠? 점이 두 개 주어져 있으니까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 찾으면 되잖아요. 그 기울기가 누구냐면 x2-x1 분의 y2-y1 이렇게 생긴 게 기울기가 되겠죠?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 그럼 이렇게 생긴 기울기를 가지면서 요점 지나가는 또는 요점 지나가는 직선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y-y1은 요 기울기에 x-x1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건데 얘는 기울기가 주어진 거고 얘는 한 점 더 줬으니까 두 개로 기울기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 제가 x1, y1 넣었는데 당연히 x2, y2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건 뭐냐면 점이 두 개 주어지긴 주어지는데 그 두 점이 하필이면 특별하게 x절편인 경우랑 y절편인 경우예요.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진 경우고요. 그래서 이게 x절편이라는 건 a, 0이다 그 얘기고 y절편이라는 건 0, b다 그런 이야기거든. 그죠? 그래서 이거 두 점 가지고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될 텐데 실제로 구해보면 점이 두 개니까 기울기 찾아보면 a-0분의 0-b 얘가 기울기가 되고 y는 이거에 x-a 뭐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요걸로 한 거예요. y-0은 기울기에 x-a 이걸로 당연히 하셔도 돼요. 근데 요 이제 분모에 a가 있어서 꼴보기 싫으니까 a를 하나씩 곱하지 말자. 여기는 없애야 되는 거야. 얘를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a분의 bx 요렇게 하시면 더하기 b 이렇게 바뀌거든요. 요거를 다 b로 나눠요. 이거 모양을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거라서 b로 다 나누고 얘를 좌변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요거 b로 나누면 a분의 x가 되겠죠? 쓸까요? b분의 y가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 a분의 x를 좌변으로 넘겨요. 그래서 만든 최종적인 모양새가 누가 되냐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리한 게 그냥 요 녀석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유도하는 과정이 어렵진 않죠. 이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이걸 이용해서 나타내는 건데 얘는 왜 여기서 특별하게 취급하냐면 모양새가 너무 예뻐서 그래요. 그리고 단순히 모양만 예쁘면 그냥 안 외우고 넘어갈 텐데 얘도 은근히 쓸 때가 많이 있어요. x절편, y절편 주어진 경우들이 문제에 꽤 많이 나오고요. 뭐 좀 더 직접적으로는 수학 하에 가서 보시면 첫 번째 대단원의 집합과 명제 할 때 명제에서 절대부등식 할 때도 가끔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면 갑자기 생뚱맞게 쑥쑥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양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물론 말했지만 요거를 유도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다 포섭시켜서 그냥 푸셔도 되고 얘는 또 엄밀히 따지면 이거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은 이 녀석이다 라는 걸 기억을 좀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직선 하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직선 하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두 직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누구냐면 직선의 방정식 중에도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서 는 0의 형태로 만든 직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 앞에 개수들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직선이 되겠죠 아마.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섞어 볼 건데 만약에 요거하고 여기다 이제 m을 하나 곱할 거예요. m은 그냥 뭐 숫자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두 직선의 방정식에 뭐 실수배 mn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넣어서 곱해가지고 새로운 직선을 하나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x, y 다시 정리를 해보면 x 앞에 ma 더하기 na 프라임 x고요. y 앞에도 mb 더하기 nb 프라임 y고요. 또 상수항도 mc 더하기 nc 프라임는 0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상수항 이런 애들이 a, b, c나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이미 딱 고정되어 있는 숫자지만 m, n에다 여러분이 넣고 싶은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만들어 보면 이건 m이나 n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질 거고 y절편도 달라지는 이상하게 생긴 직선이 이상하게는 아니고 여러 가지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mn에 대해서 mn의 값에 따라서 여러 개의 직선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구해보면 항상 지나가는 점 하나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선이 어딘가 하고 살펴보면 m에 따라서 n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지만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또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그런 거 살펴보면 그게 누가 되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m이 붙어있는 애들이 0이 되는 거, 또 n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n이 붙어있는 애들이 0이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이거는 0과 이거는 0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은 항상 지나가게 될 거고요. 얘는 0이라는 건 이 직선 말하는 거고 얘는 0이라는 건 또 이 직선 말하는 거니까 이 두 직선 위에 동시에 존재하는 점, 이제 교점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가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말이 길어졌으니까 다시 mn에 따라서 여러 개의 직선이 될 수 있다고. 기울기도 달라질 거고 y절편도 달라질 거니까 수도 없이 많은 직선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나가는 점 어디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m, n 두 개를 다 쓰지 않고 요거 귀찮아서 m이 0이 아니라고 치고 양변을 m으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는 내비두고 얘가 n분의 n인데 굳이 뭐 n분의 n이라고 미지수 두 개 쓸 거 없이 k라고만 바꿔서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럼 이것도 역시나 k의 값에 따라서 여러 개의 직선이 될 수 있어요. 기울기 달라질 거고 y절편도 달라질 거니까 여러 직선이 될 수 있지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은 어디냐? 그러면 k가 붙어 있는 것도 빵, k가 붙어 있지 않은 것도 빵. 즉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 우리 수학상 앞부분에 보시면 항등식 이거 하는 부분에 보면 나오죠.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요거를 묶어가지고 요거 내린 차수 정리해서 요 녀석의 개수들이 전부 다 0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k만 변수라고 생각해보면 이거 전체가 0이 되고 이거 전체가 0이 되도록 하는 x, y를 찾으시면 되고 연립해서 찾겠다는 건 결국 두 직선의 교점 찾겠다는 이야기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은 두 직선의 교점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논리를 약간 거꾸로 돌리면 순서를 거꾸로 돌리면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 직선과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는 0. 요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가는 제3의 직선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k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는 0. 얘를 실제로도 꽤 많이 쓸 거고요. 근데 이거는 직선에서보다 다음 단원에 원에 가면 엄청 더 많이 쓰게 될 건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직선 찾으세요. 그러면 k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수업할 때 물어보든 뭐 누가 물어보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어떻게 구하니? 그럼 k 이렇게 대답하시면 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k를 이용하겠다는 건 아까 말했지만 이 논리를 거꾸로 가져가는 거예요.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거야. 그럼 거꾸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제3의 직선은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고요. k를 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제3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게 만약에 k가 0이면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직선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거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요 직선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생겼고 뭐 요 직선이 주황색으로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교점이 여기 하나 있을 거잖아요. 이 직선을 두 직선의 교점인 요 점을 지나가는 여러 개의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고. K를 바꾸면 뭐 이런 애도 될 수 있고 이런 애도 될 수 있고 이런 애들 막 이런 애들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K에다 실제로 어떤 값들을 넣어서 직선을 그어보면 다 요 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직선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요 점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이거나 이런 건 나타낼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근데 뭐가 문제냐면 k에 0을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직선이 되거든요. 이거 는 0 이렇게 되니까, 즉 노란색 직선 나타낼 수 있어요. k가 0이라는 값을 가지면. 그런데 k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 얘가 없어질 방법은 없어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 이 주황색 직선이랑 똑같이 생긴 직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k의 값에 따라서 여러 개의 직선 다 나타낼 수 있지만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얘를 죽여서 얘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직선 하나는 나타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빼고는 요점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무슨 그 합답형 문제 중에 하나 나오길래 제가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생각하시면 충분해요. 그냥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또 다른 직선 찾을 땐 k 가지고 찾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풀 건 아니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옆에 예제 보시면 998번 같은 건데 눈으로만 볼게요. 998번. 두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인데 걔가 0,0을 지나요. 그 얘기거든. 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만들어 놓고 x, y에다 0을 다 집어넣으면 k의 값이 나오겠죠. 그 k를 다시 대입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실컷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어떻게 푸냐면 그냥 교점을 구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실제로 구해. 그리고 그 교점이랑 원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뭐 답은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뭐 그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다만 이왕이면 이렇게 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건 이제 아마 다음 주에 할 텐데 원의 방정식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그건 교점을 찾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교점 찾아서 다시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진 않지만 당연히 전 그렇게 풀지 않아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k 가지고 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때도 교점을 직접 찾는 것보단 k를 이용해서 찾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뭐 예제는 조금 이따가 뒤에 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직선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세 번째 그 꼭지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죠. 책에 보시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랑 맨날 얘기하는 순서가 달라서
제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직선이 두 개 있어요. 흰색이랑 주황색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두 직선이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딱 겹쳐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두 번째는 노란색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황색 직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얘네 둘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평행한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둘이 평행하지 않고 만나는 거니까 교점이 하나인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상태인데 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약간 특별하게 요거랑 요건데요. 요렇게 생긴 거. 둘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거. 이거 옛날 책에는 옛날 책? 요즘 책에도 이렇게 나오나? 직교한다 이렇게 나와요. 수직으로 만난다. 교점할 때 교니까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직선이 두 개 나오면 그걸 좌표 평면에 그렸을 때 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라는 건데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면 얘네 네 개를 구분할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이제 식으로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 식으로 주어졌을 때 저 네 개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노란색 직선이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겼고 주황색 직선이 y는 m 프라임 x n 프라임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으면 첫 번째 경우엔 기울기 둘도 당연히 같고요. y절편도 둘이 같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그죠? 그래야 완전히 일치하는 직선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도 같고 y절편이 같아. 그렇다면 두 직선이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평행한 건 뭐냐면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이 둘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뭐 말 그대로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니까. 세 번째는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만 둘이 다르면 끝나요. 그럼 어쨌든 어딘가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평행하지 않으니까. 근데 마지막 요 녀석 수직인 경우는 둘이 서로 다르기도 한데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기울기를 둘이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요거를 짧게 설명을 좀 하자면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수직으로 만난대요. 근데 이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기울기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요 점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걸 하나 생각해 볼까요? 직각삼각형 만든 거예요. X축이랑 Y축이랑 평행하게. 요 길이를 A라고 보고 요 길이를 B라고 보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니까. 근데 얘를 90도를 돌려서 이렇게 세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직으로 만났다는 건 요 하얀 직선을 90도를 돌렸다는 이야기니까 요 노란색 직각삼각형도 90도를 돌릴 거거든요. 돌리면 어디로 갈 거냐면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렇게. 요 길이가 A일 거고 요 길이는 똑같이 B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길이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세요. 그러면 X의 변화량은 B인데 Y의 변화량은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가 돼요. 밑으로 내려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요 녀석이 됩니다. 마이너스 B분의 A.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직선의 기울기를 A분의 B라고 했을 때 수직인 녀석은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요거 역수를 취해서 마이너스를 달아 놓은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여기저기 다 갖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수직인 직선 둘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이제 식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라면 직선이 항상 이런 모양새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풀어 헤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거랑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은 0.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똑같이 생긴 건데 식만 저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우린 저걸 보고 뭐 할 거냐면 그냥 얘를 다시 요 모양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요 모양으로 바꿔서 이것들을 그냥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같은 거 보시면 by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런 이야기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생겼을 거고 주황색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 빼기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기울기끼리 비교하고 요 y절편끼리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일치하는 상황을 먼저 보시면 기울기가 둘이 같아야 된다며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요. y절편도 같아야 돼.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건데 마이너스는 굳이 의미 없으니까 다 플러스를 바꾸고요. 요 식을 살짝 변형해서 b랑 a 프라임이랑 자리를 이렇게 둘이 바꿔요. 그럼 요거는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같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b하고 c 프라임의 자리를 살짝 바꾸면 c 프라임분의 c랑 b 프라임 b랑 같아요. 이런 뜻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모양으로 바꾼 다음에 기울기랑 y절편을 비교했더니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야? 뭐가 됐냐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분의 c가 같아요. 이런 얘기가 된다고요. 요 두 식에서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분의 c가 같아요. 이런 소리가 돼요. 두 번째 평행한 건 기울기는 둘이 같은 거고 y절편은 둘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c 프라임분의 c가 b 프라임 b랑 다르다 하니까 이렇게로 바꾸기만 하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얘는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는 같은데 c 프라임분의 c만 다른 녀석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뭐였다고? y절편은 보는 게 아니고 기울기만 둘이 달라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달라요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가 달라요라는 건 여기가 달라요가 되겠죠. 이건 볼 거 아니고 얘만 다르면 된다고요. 그래서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달라요.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고요. 마지막 요 녀석 기울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요거는 기울기 둘을 곱해보면 얘하고 얘를 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둘이 곱할 거야. 마이너스는 없어질 거고요. 좌변이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요 b 프라임을 우변으로 넘기면 a 프라임이 마이너스 b 프라임이고요. 요것도 그냥 좌변으로 넘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냥 모양이 예뻐서 이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도 이렇게 두 식 사이의 비율 같은 걸 살펴보시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요. 이 특히나 이 두 번째 거 밑에 써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직선으로도 많이 설명하는데 보통 뭘로 많이 하냐면 1차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냥 XY에 관한 방정식이고 XY에 관한 방정식이고 물론 저걸 도형으로 나타내 보면 직선이 되는 건데 어쨌든 1차 방정식 이거 둘이 연립하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위치 관계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엔 두 직선이 일치하는 거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거든요. 만나는 점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 둘을 연립했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뭘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연립방정식의 해 입장에서 보면 얘는 무수히 많은 겁니다. 두 직선이 사실상 같은 걸 의미하는 거니까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 있는 거, 요 평행한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점이 없는 거잖아요. 영원히 안 만날 거거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얘는 해가
없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교점이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한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도 하나 있는 거고, 얘도 어쨌든 교점 입장에서 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는 한 개가 될 겁니다. 그죠? 이거는 1차 연립방정식이랑 엮어서도 같이 생각할 수 있고요. 직선의 위치 관계가 저렇다는 건 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나온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아까 맨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일 녀석이에요. 그래서 공식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유도하는 과정이 정석에 있었나? 실력에만 있었나? 증명은 지금은 안 할 거고요. 학교에서 또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마다 좀 다른데 학교에서 이거 칠판에 증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거든요. 근데 난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학교에서 수업한다면 난 증명 안 해줄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가 없냐면 공식을 증명하는 건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서술형으로 시험을 낼 거 아니면 나중에 공식이 기억나지 않았을 때 뭔가 유도를 해서 공식을 찾던지 뭐 그 공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건 그러기엔 너무 복잡해요. 약간 그냥 귀찮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공식이 기억이 안 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유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든 이번 참에는 증명은 안 할 거고요. 뭐 다음번에도 혹시 학교에서 특별히 안 했으면 증명은 안 하고 넘어갈 건데 과정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어떤 거냐면 여기가 x1, y1 이렇게 생긴 점이고요. 여기 어딘가에 직선이 있는데 물론 이 직선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얘를 다 넘겨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데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땐 요 모양을 이용할 거예요. 요 모양을.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넘겨서 는 0의 형태를 만드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뭐냐면 요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를 의미하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런 거리라거나 뭐 x축이나 y축에 평행하게 아니면 니네 마음대로 대충 구워서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짧은 거리 찾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수선을 떨어뜨렸을 때 요 선분의 길이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텐데 이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어떤 거냐면 이 점의 좌표를 찾는 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 요 녀석의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굉장히 귀찮겠지만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요. 그래서 원래 직선이랑 그 직선의 교점을 찾아요. 그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도해 놓은 공식이거든요. 뭐 숫자들이 다 나와 있으면 그냥 막 구하셔도 되는데 이제 얘는 공식이니까 이런 애들 다 미지수로 뚫어 놓고 풀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통 D로 많이 표시하는데 분모엔 누가 들어가냐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들어가요. 여기 A하고 여기 B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분자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이 좌표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x1, y1을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ax1, by1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을 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분모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분자는 절대값 좌표 대입한 거입니다. 초반이기 때문에 애써서 좀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할 텐데 그래도 좀
꽤 자주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시면 쟤를 쓰는 가장 뭐랄까 가장 자주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문제는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거든요. 지금 요 단원에서는 다른 단원에 가면 또 이것저것 많이 쓰겠죠. 원 하러 가면 접선 구할 때도 쓰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다음 단원이고 요 단원에서는 주로 여러분한테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하면서 저 공식을 유도를 쓰게 하거든요. 삼각형의 넓이를 좌표 평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몇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쓰는 건 뭐냐면 제일 쉬운 건 변 중에 하나가 x축이나 y축이 평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좌표가 3개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얘가 y축에 평행해.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에다가 높이 곱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걸 가지고 구하면 되지. 아니면 뭐 좌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거 x축에 평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밑변이라고 보고 요 녀석을 높이라고 보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요게 가장 쉬운 거 아마 여러분이 보기 힘들겠죠? 너무 쉬워서. 혹시 나오면 고마운 거고.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게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점이 3개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축에 평행한 점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마음에 드는 두 점 가지고 밑변을 하나 설정을 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 두 점을 가지고 얘를 밑변이라고 할 거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가지고 밑변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요. 점 2개 나와 있으니까 못 찾을 거 없고요.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 찾았으니까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요. 저거로. 그게 뭐냐면 높이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찮겠죠? 귀찮으니까 시험에 나오겠죠? 이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학교에서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서 서술형으로 되게 내기 좋아해요. 좌표 3개 주고 뭐 새끼 문제 1번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2번 두 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3번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세요. 4번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세요. 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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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 이렇게 문제 낸다고요. 그래서 충분히 나올 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고생시키기 아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보게 될 거니까 이 방법으로 넓이 구하는 것도 생각은 해 두시고요. 세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누구냐면 이제 사선 공식 신발끈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요건데 얘도 정석에 나오긴 합니다. 연습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신에도 나오니까. 뭐 내신에 안 나와도 삼각형 넓이 구할 때 꽤 유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업하고 외우라고 하지만 특히나 여러분은 이거 나중에 증명하는 것도 할 거예요. 정석 풀 때. 그래서 요 녀석인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공식이니까 이건 얘도 공식을 일단 기억을 하자고요. 좌표 3개가 주어지기를 뭐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얘는 2분의 1에 이거 언젠가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몇 주 전에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좌표의 순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뭐 누구 먼저 쓰든 상관없고 대신에 하나씩 써고 나서 맨 처음에 쓴 거 마지막에 한 번 더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였었냐면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는 거지. 이렇게 둘이 곱한 거 x1, y2 이렇게 둘이 곱한 거 x2, y3 이렇게 둘이 곱한 거 x3, y1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다고요. 그거랑 반대쪽 사선 x2, y1 x3, y2 x1, y3 얘네 둘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그 다음 앞에 이제 2분의 1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긴 사선들을 먼저 다 더한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사선들을 뺐는데 이것도 어차피 빼서 절대값을 씌울 거라서 누구를 먼저 하든 상관없고요. 이게 좌표의 순서에 따라서 또 막 부호가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 곱한 거에서 이렇게 다 곱한 걸 요렇게 곱해서 더한 거에서 요렇게 곱해서 더한 걸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울 거니까 순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조심해야 될 건 자주 빼먹어요. 2분의 1. 요거 안 빼먹고 잘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공식 알고 계시면 그냥 바로 넓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서술형처럼 어떤 순서에 의해서 구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면 요 공식으로 구하는 게 꽤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얘도 기억이 안 나고 얘도 기억이 안 나면 최후의 수단은 이걸 네 번째라고 하긴 좀 민망하잖아요. 최후의 수단으로 여러분 중학교 때 했던 거 이런 거 있어요. 직사각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게 만들면 직사각형이야 뭐 x축 y축이 평행한 거니까 바로 구하면 되고 요 삼각형 하나가 다 이런 꼴인 거잖아요. 그죠? 밑변이랑 높이를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애들을 찾아가지고 다 빼서 얘를 구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중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기억을 하시고 넓이를 구하셨으면 좋겠고 책에는 어쨌든 이렇게 생긴 문제가 당연히 나옵니다. 이거 써먹게 하려고. 그죠? 기억은 해두세요. 바로 예제로 가겠습니다. 예제 중에 뭐 안 풀어도 될 만한 건 과감하게 넘어가고요. 설명해야 될 것들만 골라서 하고 아니면 뭐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갈게요. 첫 번째 건데 뭐 안 해도 되겠죠? 문제 읽어보세요. 점이 2개 나와 있고요. 중점 지나간대요. 중점 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더해서 반. 그죠? x좌표끼리 더해서 반, y좌표끼리 더해서 반. 그 점 지나가면서 기울기 주어져 있네요. 점이랑 기울기 주어진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 보시면 되겠고요. 얘도요. 다음 것도. 점이 2개 나왔어요. 요 2점을 지나가는 직선 방정식 구해서 얘랑 얘가 그 직선 위에 있다며.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대입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생각하는 거야. 머리를 씁시다. 마이너스 2,4를 지나간대요. 대충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x축, y축 그어놓고 그 점 지나가는 직선인데 x절편, y절편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요. 그림 그려봐 머릿속으로. 어떤 직선인지 그려집니까? x축 마이너스 2,3은 이쯤이거든요. 저 점 지나면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x절편이랑 y절편을 가지고 있대요. 아니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같다는 걸 보니까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에 해당하는 직선은 누구일 거냐면 이거일 거예요. 그죠? x절편이랑 y절편이 부호가 반대죠.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절대값은 같을 거고. 만약에 x절편, y절편이 같아요. 그러면 얘처럼 부호가 반대가 아니고 요 점 똑같이 지나갈 건데 x절편이랑 y절편이 같아요. 그럼 그 직선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지? 이렇게 생긴 거 얘기하는 거 있죠. 그죠? 얘 양수, 얘도 양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얘인지 이건 그림으로 그려지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물론 그냥 그림 몰라 나 그냥 식으로 할 거야. 식으로 해도 되지. 어떻게 생겼냐면 x절편, y절편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x절편은 a,
y절편은 마이너스 a라고 하자. 그럼 x절편도 나와 있고 y절편도 나와 있죠. 절편 두 개 나와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그걸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따로 부르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생겼냐면 a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a분의 y는 1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지?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 마이너스 2,4를 지나간다고. 그걸로 a를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a를 찾으면 이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인 녀석이 되긴 할 텐데 이왕이면 그림을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 꼭 생각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거는요 지금 그냥 생각을 해본 건데 저거 이거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직이죠. 수직이죠. 왜냐면 얘하고 얘가 지금 길이가 같다는 얘기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건 절대값이 같다는 건 길이가 같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이에요. 얘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이야기잖아. x절편, y절편이 같다는 건. 근데 이제 이쪽 편이니까 이 녀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둘이 서로 곱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둘이 수직이긴 하겠죠. 기울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인 거니까. 됐죠? 이건 이제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 때문에 나온 거고요. 19번인데 점이 3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얘기가 나왔네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 A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꼭지점 중에 하나를 지나가네요. 삼각형 넓이를 2등분 한대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기억은 해두세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좌표가 3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세 점으로 삼각형을 만들 건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을 지나간대. 꼭지점 하나를 지나가는 경우에요. 요 점 지나가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럼 얘는 어디 지나가면 됩니까?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중선. 중선. 수선은 아니에요. 수선은 수선이고 수직이고 얘는 중점 지나가는 거니까 중선. 그래서 왜 중선 다 교점 그으면 뭐였다고? 무게중심이었다고. 무게중심 진짜 말 그대로 무게중심이에요. 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런 삼각형 모양의 철판대기가 있어. 거기에다 내가 못을 하나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얘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 중심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요 선 따라서 넓이가 딱 2등분 되기 때문에 요 선 기준으로 양옆으로 넓이가 똑같아. 즉 무게가 똑같다는 거야. 이 선 기준으로도 양쪽으로 무게가 똑같고 이 선 기준으로도 양쪽으로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게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죠? 어쨌든 무게라는 건 넓이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다시 넓이를 2등분 할 건데 꼭지점을 하나 지나가면 중선을 그으면 돼요. 만약에 이 점 지나간대. 그럼 이렇게 생긴 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꼭지점이 주어진 꼭지점 하나를 지나가는 경우고요. 이때는 중선 찾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래도 할만하지. 이 문제가 그거잖아요.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넓이 2등분한데 그러면 이 녀석은 사실은 어디 지나가는 거다? 점 A도 지나가야 하지만 B와 C의 중점 지나가야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야 넓이를 2등분 할 거니까. 납득이 가죠? 점 A를 지나간대. 점 A를 지나가는 직선 중에 또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B, C의 중점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넓이 2등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되겠죠. AB의 중점이라는 거지. 아니지. A를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B, C의 중점을 지나가야지. B, C의 중점 찾아서 A와 B, C의 중점을 지나가는 직선 구하시면 그게 넓이 2등분한 직선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 나오냐면 꼭지점 지나가지 않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거 쓰기가 좀 그런 게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실제로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쟤처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고 치고 뭐 기울기가 0인 직선이야.
그러면 대충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생각할 건데 얘가 넓이를 이동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이거 넓이를 실제로 구해야 되고요. 전체 넓이를 실제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 넓이를 2배 했더니 큰 삼각형 넓이가 되더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는 건 이 점이랑 이 점, 이런 점들의 좌표를 실제로 다 찾아야 돼요. 좌표들을 찾아서 넓이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많이 오해하는 게 어떻게 무게중심 지나가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해보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무게중심을 지나간다고 될 게 아니고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는 직선의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실제 넓이를 구한다. 정석에 나옵니다. 기본 문제로. 네. 이런 더러운 문제도 나오나요? 나온다고 정석에. 기본 문제로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넓이를 이동을 하는 건 꼭지점이 나오면 땡큐 중선 찾으시면 되고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에이 귀찮네 하고 넓이를 실제로 구하시면 된다고요. 꿀팁 같은 거 없습니다. 있어도 안 알려줄 겁니다. 다음이요. 22번 A 곱하기 B는 음수, B 곱하기 C가 음수. 이건 무슨 얘기였다고? A, B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라고요? B, C의 부호도 다르다는 이야기라고요. 졸지에 A랑 C는 같아졌을 텐데. 이 직선이 지나지 않는 것 찾으래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나온 건데 얘는 기울기랑 Y절편 찾으면 끝나겠죠. 이게 다 넘겨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그러면 A랑 B의 부호 둘이 다르대. 그럼 B분의 A도 음수란 이야기겠죠?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그래서 기울기는 양수가 되겠네요. Y절편은 어때요? B, C의 부호가 둘이 다르니까 Y절편도 양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럼 X축, Y축에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여기 있는데 기울기가 양수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 2, 3, 4분면을 지나가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금방 찾아보시면 되니까 뭘 외우고 자시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해하시면 금방 끝나고요. 1025번. 이건 우리 말했지만 항등식 같은 거 할 때 많이 봤던 거고요.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직선 나와 있는데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대요. m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쩐다고? m으로 묶는다고. 그죠? 그 점 좌표 뭐겠어요? x 더하기 m 가로로 x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게 다가 아니잖아. x는 마이너스 3이고 m 안 붙은 건 4. y는 4겠죠. m으로 묶으면 x 더하기 3 안 붙은 건 y 빼기 4. 얘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고 둘 다 0이어야죠. 그럼 이것도 나름대로 직선이거든요. x는 마이너스 3, y는 4. 이거 어떻게 생긴 직선이냐면 x축, y축에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애들 다 모으란 얘기잖아. 여기 있습니다. 그죠? 얘는 y는 4니까 y좌표 4인 애들 다 모아봐 그 얘기잖아. 여기 있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m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이라고요. 두 직선의 교점. 마이너스 3, 4 다 그 얘기겠죠. 점 P가 저거구나 찾으시면 되고 밑에 바로 밑에도 보시면 뭐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결국 K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K 가지고 정리를 좀 하란 이야기겠다. 그렇죠? 두 직선 나와 있고 두 직선의 교점과 1,1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래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교점 찾지 말자고 그랬어요. 약간 하수 느낌 나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어떻게 찾는다고요?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두 직선의 K는 K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k 가지고 찾는다. 2x 빼기 3y 마이너스 1 더하기 k x 더하기 y 빼기 3 0. k의 적당한 값을 집어넣으면 다른 직선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누구 찾으라고? 1,1을 지나가는 걸 찾으라고요. 참고로 요 두 직선의 교점 찾아보면 뭐야? 2,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면 x축 이거는 진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는 거지 평소에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x축, y축 이렇게 있고 요 직선은 뭐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요 직선은 네. 아 여기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과 1,1이니까 두 직선의 교점이면 여기고요. 그림 되게 이상하다. 여긴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좀 더 정확하게 x축, y축에 요 직선의 경우엔 3, 3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저 직선은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이렇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거든요.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과 1,1을 지난대요. 1,1이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k의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수많은 직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직선 중에 누구 찾으라고? 하필이면 요 점 지나가는 직선 찾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정해지겠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인데 이거는 말했지만 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직선의 방정식 두 개 나왔을 때 요 점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직선은 k의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필이면 요 점 지나가는 직선 찾으세요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 찾으라는 거고 걔는 k 가지고 직선을 만든 다음에 뭐 한다? 얘가 1,1을 지나가야 된다. 수많은 녀석 중에 1,1을 지나가는 녀석이 누구냐? 그거 찾으란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1하고 1을 대입을 해서 찾아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k네요. 그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k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요 마이너스 2를 다시 여기다 쏙 대입하라는 이야기겠다.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면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y 빼기 3 이렇게 생겼고요. 정리를 해보면 x는 사라지네요. y는 마이너스 3y에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 저 뭐야 더하기 6 여기 더하기 5 그래서 요 녀석인데 얘를 약분해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래요.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되겠다. 그죠? 요게 y 마이너스 1는 0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a가 0이고 b가 1이구나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k를 이용해서 제3의 직선을 찾는 방법 이렇게 찾는 거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몇 번이요? 어... 9번도 얘기는 할까요? 9번 같은 경우엔 요거 아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하면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인데 직선이 요거 하나 이렇게 나왔고 둘이 평행할 때랑 일치할 때를 찾아보세요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일반 는 0의 형태로 직선 두 개 나와 있을 때 평행하냐 일치하냐 굳이 기울기를 막 다 찾아서 하기가 약간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a' 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 이렇게 비교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X 앞에 개수들을 먼저 비교해보면 K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 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 이렇게 생긴 거고, 제일 마지막 건 K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평행하다는 건 얘네 둘은 같은데 얘는 다른 거, 이게 평행한 거죠. 일치한다는 건 얘네 둘도 같은 거고 얘네 둘도 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K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얘기고요. 요 앞에 있는 거 이거 가지고 K를 먼저 좀 찾아보면, 이거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날립시다. 찾아보면 2가 K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어요. 우변 다 넘겨서 정리하면 요렇게니까 K가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얘를 보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얘랑 얘는 둘이 다른 값이에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인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근데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어서 둘이 같은 값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말은 서로 평행할 때의 K 값은 누구다? 마이너스 2다 그 얘기고요. 일치할 때의 K의 값은 누구다? 1이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이 나와 있을 때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A'분의 A, B'분의 B, P로 하면 C'분의 C까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런 얘기고요. 이런 건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을 평행하고, 이 뭐야? 기울기에 대한 힌트 주는 거지. 2,5를 지난대요. 그럼 기울기에 대한 힌트 줬고 점 지나가는 거 나왔고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시면 되죠.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뭐 사실은 맘먹고 풀려면 당연히 충분히 풀 수 있는 건데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짧게만 얘기하고 가자면, 수직이등분선이라서 그렇거든요. 이 수직이등분선이라는 말에 이미 두 가지가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건데, 수직이라는 말에서 기울기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는 거고, 이등분이라는 말에서 지나가는 한 점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선분 AB가 이렇게 있고, 이거의 수직이등분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직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직이라는 말에서 선분 AB의 기울기랑 요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에요. 기울기 힌트 나오는 거고, 이등분이라는 건 요 점에서 직선이랑 요 점에서 직선 거리가 같아요.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풀지 마세요. 복잡하잖아요. 그냥 A, B의 중점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선분 A, B의 중점 1, 요 직선이 지나가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얘한테 수직이면서 얘의 중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으세요. 그게 바로 수직이등분선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이 수직이등분선을 표현하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뭐도 있냐면,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취를 구하세요. 그럼 역시나 이 수직이등분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거리 같겠죠? 얘도 둘이 거리가 같겠지. 그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아무거나 잡아도 A, B까지의 거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수직이등분선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치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입니다. 나중에 나올 거니까 잠깐 기억해 두시고, 어쨌든 수직이등분선은 이런 식으로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을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유형 12번에 보시면 직선 3개가 얘기 나오는데, 그 앞에 제가 안 하고 넘어간 유형이 하나 있거든요. 몇 번이더라? 3번인가? 4번인가? 점 3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유형 4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듣기만 하세요.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그 세 점 중에 2개를 골라서 아무렇게나 이거 둘 사이의 기울기랑
요거 둘 사이의 기울기가 같으면 세 점이 그냥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러면 아, 요거 두 점 사이 기울기가 같구나. 이러고 끝나는 거라고요. 뭐 얘네 둘이랑 얘네 둘 살펴보면 되지. 굳이 얘까지 다 안 해보셔도 돼요. 한다고 틀리지도 않겠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요. 점 세 개가 일직선상에 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직선이 세 개 나오는데 그 세 직선이 일반적으로 그어지면 삼각형이 되겠죠? 근데 삼각형이 안 됐으면 좋겠다거든요. 직선을 세 개 그냥 막 대충 그으면 삼각형이 될 거잖아. 이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안 되는 방법은 뭐냐면 직선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평행한 거지 이렇게. 아, 물론 직선 세 개가 다 평행해도 삼각형이 안 되고요. 셋 중에 두 직선이 평행해도 삼각형이 안 되겠지. 그죠? 거기에다 하나 더. 평행하진 않는데 하필이면 셋이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 한 점에서 만나. 그래도 삼각형은 안 됩니다. 그죠? 그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뭐냐면 평행한 선이 있던가 아니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든가. 그러면 삼각형이 안 될 거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만 알고 계시면 푸는 건 뭐 별거 아니고요. A,3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을 때 양수 A를 한번 구해보세요입니다. 뒤에 가면 거의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올 거라서 그래서 얘는 하나 풀어보고 갈게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보세요인데 A,3이라는 점에서 2x-y 더하기 1는 0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보면 거리 D는 분모에 루트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분자는 절대값을 씌울 거야. 그리고 이 좌표를 여기다 대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2a 마이너스 3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뭐 정리를 좀 해보면 분모는 루트 5분의 2a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똑같이 a,3이라는 점에서 갈 건데 이번엔 직선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거리 구해보시면 분모는 루트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고요. 분자는 절대값 a 더하기 6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겠죠? 좌표 대입하는 거라고요. 루트 5분의 a 더하기 5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D가 어디 있어? 그래서 얘랑 둘이 같아요. 그런 이야기죠. 분모는 루트 5로 똑같으니까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분자의 절대값 2a-2랑 절대값 a 더하기 5가 같아요인데 이제 양변 다 절대값이라서 그게 약간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저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뭐 제곱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고작 1차 하니까 제곱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얘네 둘이 부호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이거고요. 양수 음수거나 음수 양수면 이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가 7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a는 뭐야? 이 7이야? 얘는 뭐죠? 이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니까 3, 마이너스 2잖아. 여기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 이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면 3a,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구하라고 한 건 양수니까 이제 얘만 답이 되긴 할 텐데 이거 두 개는 실제로 다 구해야죠. 끝까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 라는 말이고요. 얘도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날 건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직선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뭐 대충 이렇게 생겼고 보니까 얘랑 지금 둘이 공교롭게도 우연히 수직입니다.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칠까요? 그리고 y좌표가 3인점이거든요. y좌표가 3인 점 중에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을 구해보래요. 그럼 그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은 대략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 있을 거예요. 얘하고 거리가 같은 거거든요. 또 하나는 어디쯤에 있을 거냐면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이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요 그림 그릴 때 보조선으로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면 요 각 있죠? 이 각을 2등분하는 거야. 요 각을 2등분하는 거야. 이렇게 각을 2등분하는 선을 찾으면 이 빨간색 선 위에 있는 점은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각을 2등분했기 때문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가 두 삼각형이 완전히 합동이거든요. 이 똑같이 생겼을 테니까. 그래서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찾으세요 라는 말이랑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2등분하는 직선을 찾으세요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말한 김에 저 뒤에 문제를 보고 갑시다. 유형으로 17번인데 (1062번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선이 두 개 나와 있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2등분선의 방정식인 것을 구하세요입니다. 그죠? 어디였지? 숫자 좀 다르구나.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2등분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2등분하는 직선. 걔는 각을 2등분한다 라고 했지만 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맨 앞에 기울기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그걸로 탄젠트를 이용하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각도가 몇 개 없다고. 30도, 45도, 60도가 아니면 우리는 기울기를 모르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생긴 건 X축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 몰라. 얘도 몰라요. 몇 도인지 몰라. 뭐 기울기가 2래. 그럼 탄젠트가 2라고? 근데 뭐 어쩌라고. 우리가 아는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이랑 루트 3밖에 없는데? 근데 얘네 둘이 이루는 각 모르지? 아, 그건 알겠지. 얘네 둘은 수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90도인데 그걸 2등분하면 45도지만 그거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한 거지. 그래서 이 직선 자체의 기울기는 알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건 각으로 접근하시면 당연히 풀 수가 없어요. 손도 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건 각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거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손도 못 대고 별표 치고 끝나는 겁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2등분한데 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거리가 같은 거고요. 지금 요 그림에서 보시면 두 직선 제가 대충 그렸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2등분을 하게 되면 그 점들을 다 모으잖아요. 그럼 결국 뭐 되는 거냐면 이렇게 빨간색 직선이 될 건데 이 직선을 찾는 방법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찾든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어떤 점을 잡든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자치 구하세요라는 말이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에 있는 점을 x, y라고 두면
똑같이 x, y면 헷갈릴까요? 이거 a, b라고 할게요. a, b라고 두면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겁니다. 그죠? 여기를 a, b라고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a, b에서 요 직선까지 a, b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고요. 그래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보면 루트 1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절대값 a 더하기 2b 더하기 1이고요.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또 구해보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절대값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얘네 둘이 같아요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루트 5는 똑같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절대값이랑 같아요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곱해서 절대값을 날려도 되지만 둘 다 통째로 절대값이니까 어쩌자고 한 번은 둘이 부호가 같은 거고 한 번은 둘이 부호가 달라서 아무 쪽에다가나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면 된다고요. 둘 다 마이너스가 붙는 건 어차피 이거랑 같은 거잖아. 왼쪽에 마이너스가 붙고 오른쪽에 안 붙는 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케이스는 이게 다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거 우변으로 넘겨서 a-3b-2는 0 이렇게 생겼고 얘는 좌변으로 넘길까요? 3a 더하기 b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생긴 녀석 두 개가 되겠네요. 그럼 요 a, b는 어차피 x좌표, y좌표 의미하는 거니까 이것만 다 x, y로 바꾸치기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직선의 번호식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왜 없어? 이건 있고 이건 어디 갔냐? 여기 4야? 빼기 4야? 더하기 4야? 빼기 4. 네, 이렇게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사실상 거리가 같아요 가지고 풀어야 하는 문제니까 이 녀석 계속해서 써먹게 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하는 김에 요 공식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유형 14번인데 두 직선이 평행하대요.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거든요. 이게 직선이 평행하니까 거리를 구하는 거야. 평행하지 않으면 만나버릴 거기 때문에 거리를 당연히 구할 수 없고요. 평행하기 때문에 아무 점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은 거, 이렇게 그은 거 다 길이가 같을 겁니다. 평행할 거니까. 그래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데 구하는 가장 뭐랄까 머리를 덜 쓰는 방법은 그냥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요 직선에서 그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거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점을 잡든 거리 다 똑같을 거고 그 거리 자체가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하나 잡아서 그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되고요. 뭐 이상한 거 구하지 말고 뭐 x절편이나 y절편 이런 거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 이런 거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1,0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고 그 마이너스 1,0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거다 가지고 k 그냥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이 나와 있는 경우엔 좌표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구해보시면 되고요. 다음 유형은 삼각형 넓이인데 이건 아까 제가 다 정리했죠. 좌표 3개 나와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뭐 축에 평행한 게 있으면 그걸 밑변으로 하면 되고 그게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거 해보시면 되고 아니면 사선 공식 같은 걸로 풀어보시면 되고요. 하세요. 알아서. 마지막은 꽤 중요한 녀석입니다. 직선이 두 개 있는데 두 직선이 1,4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아예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바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x축, y축에 x절편, y절편이 둘 다 2,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랑 얘를 지나가겠죠. 여기도 2, 여기도 2.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2. 얘는요. m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집니다. 어디 지나가죠? m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 어디? M 그럼 4랑 4,3이 4,3이요. m으로 묶어보면 되겠죠? m으로 묶으면 x 빼기 4, 나머지가 마이너스 y 더하기 3이니까 4,3. 그래서 4,3 요 점을 지나갑니다. 그럼 m 값에 따라서 이 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직선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 수없이 많은 직선 중에서 얘랑 1, 3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얘가 어디까지 옮겨갈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1, 4면에서 벗어나려면 요 점 지나갈 때겠죠? 요렇게 생긴 것보다 밑으로 가야죠. 근데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기까지 갈 수 있죠. 요거보다는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1, 4면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직선은 이 사이에 들어있구나 라는 걸 그림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림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요 사이에 들어있는 거니까 요때의 기울기랑 요때의 기울기를 좀 찾아보시면 되죠. 요때의 기울기는 요 지나가는 점 0,2하고 4,3이에요. 기울기는 x좌표가 4 늘었고요. y좌표는 1 늘었으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1이고요. 2,0이랑 4,3이에요. 요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3 되겠네요. 그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움직인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y만 넘기면 이렇게 생긴 거라서 이 m 자체가 기울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4분의 1에서 2분의 3 사이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요 사이에 들어있을 때 1, 4면에서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 직선의 방정식 끝까지 다 했는데 뭐 잠깐 쉬었다가요. 대표 문제들을 좀 풀기 시작하시고 대표 문제 풀 때